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풍성해집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시사 라디오를 틀면 나오는 남자죠.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나면 또 저기 상암으로 가시죠. 네, 다른 데로.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옵니다. 여기. 아침에도 나왔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아침에. 양탈이 걸친 사람으로 아니고 성실하고 KBS에 나온 사람으로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개그 콘서트의 가짜 뉴스를 맡고 있는 자칭 전주 RC 37대 손, 예.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담당하다고 하고 여기서 미디어 피평하기엔 좀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가짜 뉴스에 집중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 KBS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 관련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0일, 지난달이 되겠네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을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보를 내는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밝힌 내용이 어떤 건지 정상훈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날 발표된 이 법무부 규정은 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나 뭐 수사 상황 같은 네. 그러니까 형사 사건 내용이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네. 그러니까 피의사지 공표를 막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피의자 실명과 뭐 수사기관 소환 일정 등을 뭐 알릴 수 없고 또 불기소 사건도 공개가 금지가 되고요. 또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 검사의 이 형사 사건 구두 브리핑, 네. 티타임이라고 하는데 티타임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건 관계자나 수사 관계자의 명예나 이 사생활을 침해한 기자나 그 언론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해서 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보를 내면은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 관계자나 수사 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기자라든가 언론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과 네네. 오보를 내는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막는다.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 관계자, 그러니까 수사 관계자의 주체가 좀 어떤 건지 좀 명확하기가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수사 관계자라고 하면 이제 검찰을 얘기를 하는 그렇겠죠. 거고, 뭐 검찰 수사관이라든가. 네, 이 사건 관계자라고 하면 이제 피의자, 예. 뭐 아니면 뭐 참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사건 관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의 이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될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뭐 개인의 헌법적 가치가 좀 많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 수사 관계자의 명예라는 거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는 좀 아직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 알파고 기자는 어때요? 이제 출입 기자, 출입 기자. 그렇죠. 그 예. 단어를 이용하고 우리 언론이 검찰청으로부터 좀 약간
규정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재치기 아닌가, 재치기 플러스 당근 아닌가. 네. 우리 뜻대로 움직이면 여기 편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면 여기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한 명 안 들어오고 나머지 언론사들 들어가면 특정이나 좀 약간 그런 거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언론사들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도 몇 번 여기서 다뤘어요. 예. 이 주립 기자 제도가 얼마나 맞는 것인지 다룰 때마다 항상 똑같은 결론 나왔어요. 아 이건 좀 약간 손대야 되는 제도가 아니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수면 위에 나온 거죠. 뭐. 언론들 입장을 보면 법무부의 이번 규정이 법조계라든가 언론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안이다. 게다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보 관련된 부분, 지금 오보라는 얘기가 계속 뭐 언론사들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명예를 훼손한 오보, 그러니까 수사 그 관계자나 아니면 뭐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오보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 뭐 이 네.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이 언론사를 상대로 배포한 뭐 초안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중앙일보가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언론의 견제 역할이 뭐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사건 그 수사 관계자, 그러니까 검찰의 뭐 명예를 이제 훼손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 사건을 취재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출입 제한이나 뭐 기간 같은 경우도 이 검찰총장과 검사장만 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뭐 지금 뭐랄까 동아일보가 지금 언론 통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좀 뭐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그 이후에 어제 오전 11시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출입 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취재 제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답변을 좀 법무부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 보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언론이 너무나 또 그만큼 강력한 반응을 보여주다 보니까 살짝 한 걸음 뒤쪽으로 좀 대보하는 것이 아닌가, 네. 물러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 앞서 그 기사에서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네.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한 오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면은 오보를 그럼 판단하지 말 것도 아니잖아요. 오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잘못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배님, 저는 그 지적도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서 언론의 편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도 공감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좀 약간 법적 뭔가를 좀 정의를 판단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쪽이 아닙니까? 네. 법조인들이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검찰이나 아니면 판사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지금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그럼 이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쪽한테도 얘네들 판단할 리 있겠어 하는 것도 좀 약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보라고 판단하는 주체라든가 아니면 오보로 볼 수 있는 근거라든가 오보 의도성 여부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 뭐 판단이 명확한 오보들은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이를테면은 뭐 과거에 이제 조선일보가 뭐 현송월 씨가 뭐 총살을 당했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 멀쩡히 서서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오보라고 누구나 이제 100% 이제 알게 된 내용인 거고.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라면서 뭐 어떤 주장을 했고 뭐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기사로 썼다라고 보면 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건 오보야라고 해서 그게 오보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오보를 판단할 수 있는 뭐 그 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은 뭐 그건 누구나 쉬운데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검찰의 이런 판단만으로 검찰이 어떤 기자를 출입을 제한을 시킨다면은 이거 네. 자체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검찰의 판단만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아이템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
검찰이 이걸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냐가 아니고 검찰하고 언론 사이에는 주고받은 거래의 대상이 주립 기자이라는 그 명예이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가운데 있는 그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이 현상이 얼마나 맞는 것인가. 지금 정부 기관하고 언론인들이 지금 거래 대상이 생긴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없어야 됐는데 원래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알파고의 얘기에 좀 100% 동의를 하는 편인데 100% 동의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얘기는 하지만 이 사실 검찰 출입 기자, 법무부 출입 기자를 하려면은 다른 언론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간지나 방송사들로 구성된 이 대형 언론사들이 출입 기자 단을 구성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매체를 만들어서 이 작은 매체가 검찰 쪽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안에서 기자실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집단적인 이 기자단의 뜻에 반하면은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에 관련된 논란이 생기는 것이 우선 출입처에 들어가야지만 법무부라든가 검찰 쪽과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허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정부의 힘을 뒤에다가 받은 일부 언론사들이 이미 거기서 갑을 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 갑을 관계를 만든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란 언론이 통제되고 있어요라는 이런 반응이 저한테 좀 약간 웃기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애초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무부가 기자 어느 예체는 들어오지 마시오 하면은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형 이제 브리핑룸을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누구나 기자들이 가서 필요할 때 앉아서 일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출입 기자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쓰면은 출입 기자단에서 제하겠어. 라는 이런 논란 자체가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자면 언론하고 정부 기관 사이에는 언론 윤리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모르겠는 어떤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항의가 있고 그쪽에서 항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입 기자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출입 기자, 법원 출입 기자에 들어가는 그 출입처에 가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출입 기자들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그거는 그러면 언론 통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다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 욕 많이 먹을 거예요 기자들한테 오늘 이 코너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지난 8월 9일 이후 지난 27일까지 80일간 방송사 메인 뉴스 시청자 수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눈에 띄는 언론사, 방송사가 MBC와 TV조선이었다고요? 네, 이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가 조사를 했는데 이 수도권 전 연령대 기준 이 평일 시청자 수 집계에 따르면 MBC가 7월에 이 41만 1,000명에서 8월 39만 7천 명으로 좀 주춤했다가 이 9월에 42만 명으로 증가를 한 뒤에 10월에는 48만 5천 명까지 시청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월에 비해서 한 7만여 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고요. 근데 주말 시청자 수 집계에서는 MBC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는데 이 8월에는 30만 명이었다가 이 10월에는 52만 명까지 좀 눈에 띄게 느는 좀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TV조선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 TV조선은 7월에 23만 6천 명이었는데 10월에는 37만 4천 명으로 약 한 14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 대해서 MBC와 TV조선을 본 시청자가 급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락세를 보인 방송사도 있을 것 같은데 KBS와 JTBC였다고요? 네, JTBC 같은 경우에는 8월 평균 시청자 수가 57만 명이었는데 10월에는 44만 2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와 좀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KBS는 이 8월에 114만 3천 명 정도였는데 10월에는 104만 명 정도로 감소세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게 추이를 보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시청자 수는 뭐 KBS 가장 많고
않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MBC나 이제 JTBC가 뭐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닌데 음. 이제 추이적으로 보면은 네. 그 KBS와 JTBC가 하락세인 반면에 MBC와 TV조선은 상승세에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그 증가와 하락의 좀 두드러진 변화, 특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사건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관련된 사건이 참 여러 면으로 좀 중첩돼 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자녀 문제, 뭐 이 부분은 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던 거고,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나왔던 좀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이 검찰발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좀 이렇게 보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그 검찰발로부터 쏟아지는 혐의들을 보면서 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신 분들은 이 검찰 수사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딱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 반면에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좀 여론전을 하나 뭐 이런 상황을 좀 목도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쪽을 들어보면은 뭐 이제 뭐 조국 장관의 뭐 관계자들이나 이런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검찰 수사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검찰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다른 쪽에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의 뭐 관계인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취재를 해서 쓰는 언론들이 있는데 네. 이게 그냥 그냥 중간에서 뭐 검찰의 이런 수사 방식도 문제지만 뭐 조국 장관의 이런 점도 문제다라는 게 지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일종의 이제 중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문제거나 조국 전 장관이 문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다 문제야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 객관적으로 좀 다가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2달여 이제 거의 3달 가까이 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조국 수호라는 그 구호를 외친 분들도 계시고 조국 사퇴라는 구호를 외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갈린 거죠. 이제 네. 양쪽의 입장이 갈린 것이고 또 그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 쪽으로 가서 보게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정보 비판적인 시청자들은 TV조선 쪽으로 좀 중심을 해서 결집을 하고 반대쪽은 또 MBC를 중심으로 이번에 결집한 것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알파고 저는 좀 약간 시선이 다른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주점을 딴 데 두고 보는데요. 그렇게 좋아요. 예. 살짝 좀 약간 문제 있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선진국에서는 네. 주로 이렇게 좀 약간 지성파들이 예를 들면 KBS 같은 방송국들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되도록 둘 다 문제 있다. 난 둘 다 아니야 하고 딱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네.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사립 자본으로 생긴 방송국들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그 나라에 있는 공영 방송국을 따라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화끈하게 논조를 잡고 갈 네. 수도 있거든요. 예. 제일 좀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 있는 이제 폭스뉴스하고 CNN 거예요. 하나는 좀 약간 민주당, 하나는 공화당. 네네. 지금 여기서는 한국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방송국이 생겼어요. 이제 압도적으로 TV조선이 이제 그걸 끌고 가요. 네. 근데 지금 진보를 이제 이 마지막 상황에서 조국 사태로부터 좀 진보적이 MBC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건강스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네. 무슨 일이 생기면 MBC가 또 이렇게 논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이제 진보적에 있는 좀 자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TV조선 같은 종편 하나 만들고 딱 TV조선이 보수를 대변하듯이 그쪽에서도 진보를 대변하는 하나의 정평이 생기면 한국 언론의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부채가 더 이렇게 좀 약간 색깔이 예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알파고의 주장은 공영방송은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뭐 종합 편성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이 됐건 아니면 어떤 힘이 됐건 뭐 여러 다수의 여론이 모여졌건 간에 뭐 보수 쪽을 대변한다는 걸 일정 정도를 표방을 하고 또 진보 쪽을 표방한다거나 이런 언론사가 상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건가요? 네. 정상훈 기자는요?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는데 일단 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채널들이 좀 바뀌게 된 뭐 물론 이제 뭐 절대적인 다수가 움직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추이적으로 그렇게 된 데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검찰 잘못판
이 조국 전 장관 잘못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뤄진 일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도 아직도 뭐 이렇게 뭐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이 되고 또 이렇게 뭐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네. 이 재판 과정에서 뭐 밝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논쟁 중인 사안이란 말이죠. 근데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고 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딱 떨어지게 나온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그 조국 장관 잘못반 이제 뭐 검찰의 잘못반 이렇게 하는 뭐 방송사들에게 뭐 어떤 이제 대중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네. 오히려 또 서로가 보기에는 서로 반대쪽에 좀 복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도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뭐 자기들이 이제 별도의 취재를 통해서 어떤 그 진실을 밝히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뭐 시청자들을 쭉 유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검찰발 뉴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쪽에 이제 방어 이렇게 국면이 좀 돌아간다면은 네, 그 양쪽에 서지 않는 이상은 뭐랄까요? 그게 이제 객관적이라고 담보를 할 수 없다. 예. 좀 결론이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로 이제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방송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다양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선 시청자나 청취자가 이제 취사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청취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어떤 방송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상황까지 좀 크게 많이 좀 양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청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제대로 발빠르게 대응하지는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또 그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는 뭐 그런 경향을 이제 뭐 확진 편향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정보만 취득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좀 뭐랄까 이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고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네. 그게 이제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확진 편향에 대해서 좀 하게 되는 거겠지만 뭐 지난 이제 2014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뭐 그때도 좀 비슷하게 흘러갔던 게 뭐 어떤 언론사는 뭐 이제 실제로 이제 단원고 유가족들을 취재를 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취재를 해서 그 소식을 알렸지만 뭐 그것이 또 편향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어쨌든 그 언론사의 이제 신뢰도는 좀 올라갔던 건데, 네. 알파고 기자. 예. 각 언론사가 자기의 나름대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제 얘기는요 그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상파 언론사들은 지상파 언론사들이 그렇게 캐릭터에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딱 우리는 색깔이 없어 이렇게 가야 되고 이제 사립 언론사들은 그 좀 약간 자본가들의 돈으로부터 생긴 언론사들은 확실한 캐릭터를 만들고 가면 그 언론의 좀 약간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제는 언론사가 하나 두 개 아니고 네. 수십 개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균형이 맞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취자들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히 법무부 관련된 그 의견들도 좀 꽤 보내주고 계시는데 6192번님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 합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보를 낸 기자들이 책임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오보를 낸 기자가 책임진 적이 있나요?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있고요. 4196님, 법무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보를 낸 언론은 지면을 최대한 크게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했는데 왠지 패널 분들의 칭찬 댓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분되는 언론사가 아닌 정론으로 사랑받는 언론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언론사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을 이제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불만이 좀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기자 먼저. 다양하게 갑시다. 다양하게 가자. 다양성이 해결이다. 그럼 언론사별로 다양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각 언론사가 하나의 캐릭터를 잡고 가고 수많은 논조의 언론사들이 각각 하나씩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정상훈 기자님. 글쎄요, 뭐 이렇게 스펙트럼별로 쭉 나눠가지고 언론사가 그 역할을 뭐 나눠 갖는 그 부분도 뭐 좋긴 하지만,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진실을 찾는다라는 언론사의 좀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캐릭터가 다양한다고 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자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그럼요. 네.
자, 개그 콘서트 가짜 뉴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알파고 기자, 그리고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알파고 기자는 자만 아메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